첫 번째 항목은요. 태풍이 지나간 후입니다. 네, 지금 피해가 커요. 제18호 태풍 미탁이 어젯밤부터 오늘 오전 사이에 남부지방을 관통하면서 지금까지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한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인명피해가 커서 참 걱정이에요. 그렇습니다. 특히 비가 많이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져서 발생한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경북 울진에 시간당 104.5mm의 비가 내렸는데 1971년 이 지역에서 기상 관측을 한 이래 최고치였다고 하고요. 강원 동해에도 시간당 67.4mm의 비가 내렸는데 이것도 이제 역대 강수량 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강원, 경남, 전남, 제주 지역에서 주택 침수 파손 등으로 175세대 318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고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지에서는 주민 1,500여 명이 마을회관과 면사무소 등으로 대피를 했는데요. 태풍 미탁은 오늘 정오쯤에 울릉도 북북서쪽 부근 해상에서 온대 저기압으로 이제 변질됐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다 보니 산사태가 일어나고 거기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오전 9시 5분쯤에 부산 사하구 구평동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서 주택과 상가를 덮쳐서 4명이 이제 매몰이 됐었는데요. 오후 3시 반쯤에 이 중 1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발견자는 이제 60대로 식당 종업원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밝혔고요. 현재 이제 주택에 머물고 있던 일가족 3명에 대한 인명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데 1명이 발견됐는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방대원과 경찰, 군인 등 모두 600여 명이 총출동해서 인명수색 작업을 벌였고요. 펌프 차량과 포크레인 등 중장비도 10여 대가 투입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부산이고 또 다른 지역 피해는요? 오전 9시 6분쯤에 경북 울진에서 토사에 깔려서 주택이 붕괴하면서 60대 부부가 매몰돼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요. 또 비슷한 시각에 경북 영덕군에서도 토사 붕괴에 따른 주택 파손으로 59세 여성이 매몰돼서 사망을 했습니다. 경북 포항에서도 주택이 무너져서 부부가 매몰되는 사고가 일어났었는데요. 다행히 아내는 구조가 됐는데 남편은 생사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또 어젯밤 경북 성주에서 농수로 물빠짐 작업을 하던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 오늘 새벽에도 경북 포항에서 배수로를 손보던 72세 여성이 급류에 빠져서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기차도 탈선했다고요? 오늘 새벽 3시 36분쯤에 경북 봉화에서 정동진으로 향하던 열차의 기관차와 객차 등이 산사태로 탈선을 했는데요. 열차에는 승객 18명과 승무원 6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고립돼 있다가 오전 5시쯤에는 모두 구조가 됐고 다행히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오늘 낮 12시 반쯤에는 경북 포항시 남구 이동편도 3차로 도로의 일부가 내려앉으면서 가로 세로 5m 그리고 깊이 5m의 싱크홀이 이제 생겼는데요. 다행히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을 확인하는 사이에 이 집안 침하가 일어났기 때문에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제 피해 복구 빨리 해야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SNS를 통해서 인명피해가 적지 않아 가슴이 아프다면서 정부는 가용한 장비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오늘 오후에 재난대책회의를 열고 추가적인 당정회의를 개최해서 신속히 피해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정치 현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여야가 빨리 힘을 합쳤으면 하는 바람을 그래야죠. 가졌습니다. 자,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은요? 지구는 푸르다입니다. 갑자기 무슨 얘기예요?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대기권 밖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사진은 북한이 발사한 북극형 3형에 달린 카메라에 찍힌 것이라고 합니다. 예. 북한의 관영 매체들은 이 사진을 포함한 발사 사진 이제 11장을 공개를 하고 일제히 신형 북극성 3형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험 발사에 참가한 국방과학연구단위들의 뜨겁고 열렬한 축하를 보냈다라는 이제 대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북극성 3형이란 이미 이제 알려졌듯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발사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가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시험 발사에 참가한 단위에 축하를 보냈다. 이 얘기는 이제 본인은 참가하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사진들에도 이 김정은 위원장은 나와 있지 않고 이 조선노동당의 군수공업부라든지 국방과학원 소속의 이른바 미사일 4인방이라고 부르는 이 주요 간부들의 모습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까지 이제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할 때는 빠짐없이 참관해 왔는데 이날 불참한 것은 이제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미국과의 이제 실무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의식한 태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그러니까 나오고 트럼프 있습니다. 대통령 자극하지 않겠다 이런 거죠. 그렇죠. 이제 판을 깨지는 않겠다라는 얘기 아니냐 이런 건데요. 이 북극성 3형이 수중에서 발사되기는 했지만 잠수함에서 직접 발사된 것은 아니었다. 이 사실도 이제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이 발사 사진을 보면 발사 당시에 바로 옆에 이제 선박이 있는 게 보이는데
이게 이제 수중 발사대를 이제 설치한 바지선인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거든요. 예.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기술적으로 준비가 덜 됐을 뿐이고 실제 잠수함에서 직접 발사를 시도하는 실험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건 그렇고 북미 간 실무 협상 어디서 하나 궁금했는데 스톡홀름이라고요? 북한은 이번 실무 협상 장소를 계속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서 여러모로 궁금증이 일었었는데요. 오늘 낮에 평양에서 베이징을 거쳐서 스웨덴의 스톡홀름으로 이 대표단이 출발하는 모습이 이제 언론에 포착이 됐습니다. 예. 북한 대표단은 공항에서도 수행단과 대표단을 분리해서 움직이는 등 좀 취재진을 따돌리려는 시도를 계속했었는데요. 어쨌든 북한 대표단을 이끄는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미국에서 새로운 신호가 있었기 때문에 큰 기대와 낙관을 갖고 있다. 이 협상도 낙관적으로 본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이거 뭐 정상회담도 아니고 실무회담이고 게다가 뭐 크게 상징적인 장소도 아닌 스톡홀름인데 뭘 그렇게 쉬쉬했나 모르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